시아버님은 한 손은 제 허벅지에, 한 손은 등에 얹고 저를 더듬기 시작했어요.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신음이 남편에게 들릴까 꾹 참았지만 주체할 수 없는 몸의 떨림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 없겠지만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금기된 사랑. 미진 씨의 실화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52이에요. 결혼한 지도 어느덧 20해가 흘렀네요. 처음 신혼 시절을 떠올리면 남편의 눈빛은 언제나 저를 향해 있었고 작은 손길 하나에도 마음이 벅찼었어요. 그땐 세상이 다 내 편인 것 같았고 앞으로의 날들이 늘 빛날 거라 믿었지요. 하지만 세월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외벌이로 부족함 없이 가정을 지켰고 경제적인 불편은 크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부부라는 이름은 의무와 습관으로만 남았더라고요. 폐경이 찾아오면서 제 몸도 달라졌고 욕망은 줄었지만 그 빈자리를 설명하기 힘든 공허함이 채우기 시작했어요. 남편 역시 더 이상 저를 여자로 보지 않는 것 같았어요. 밤마다 서로 등을 돌린 채 누워 아무 말 없이 잠드는 게 익숙해져 버렸지요. 그렇게 쌓이는 세월 속에서 저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얼굴이 보여요. 언제부터인가 눈가에 주름이 늘었고 볼살은 조금씩 처져갔어요. 피부 속 탄력도 예전 같지 않았지요. 무엇보다도 제 아내 표정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웃음이 많던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는 시간이 더 길어요. 나는 언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혼잣말처럼 내뱉는 말이 자꾸 늘어갔어요. 아이들은 다 출가해서 집을 떠났어요. 방이 남아돌 만큼 넓어진 집안은 낮에는 정막이 흐르고 밤에는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주부로 살며 가정을 지키는 데만 몰두했는데 이제는 그 가정이 비어버린 느낌이었어요. 남편과 단둘이 남았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멀게만 느껴졌지요. 가끔은 억지로라도 대화를 이어가 보려고 했어요. 오늘 회사는 어땠어요? 그럭저럭이지 뭐. 늘 짧고 건조한 대답만 돌아왔어요. 그 순간마다 저 혼자만 애쓰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꾸 밀려왔어요. 하루 일과도 변함이 없었어요. 아침에 남편 출근길을 챙기고 집안일을 정리하고 점심은 대충 혼자 때우고 저녁에는 무미건조하게 다시 식탁을 차렸어요. 그 안에서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그저 반복되는 숨소리뿐이었어요. 밤이 되면 더욱 고독했어요.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아도 허공에 흩날리는 잡음 같았고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봐도 연락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외로움은 점점 제 몸을 잠식해 들어왔지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앞으로 남은 세월이 이렇게만 흐른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제 마음을 옥죄고 있었어요. 그런 날들이 쌓이고 쌓여 제 삶은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없이 바닥에 가라앉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공허함의 그림자는 곧 예기치 못한 사건을 불러오게 되지요. 시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처음엔 조기 발견이라 다행이라며 수술도 받으셨고 잠시 건강을 되찾는 듯 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암세포는 번져갔고 결국 전이 판정을 받으셨을 땐 가족 모두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시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남편도 늘 말했어요. 아버지는 정말 대단해. 어머니 곁을 하루도 비운 적이 없어. 실제로 시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 아픈 아내를 간병하셨어요. 식사를 삼키기 힘들어할 땐 죽을 끓여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먹여 주셨고 밤새 기침하며 뒤척이면 묵묵히 등을 두드리며 곁을 지키셨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도 늘 침대 옆 간이의자에 앉아 계셨지요. 하얀 수건으로 시어머니의 이마를 닦아주고 여보, 조금만 더 힘내자. 내가 곁에 있잖아.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위로하시던 모습은
마치 젊은 연인이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보며 저는 존경심과 동시에 부끄러움도 들었어요. 20년을 함께 살아온 제 결혼 생활을 돌아보니 남편과 저 사이에는 이토록 깊은 헌신과 애틋함이 있었던가 스스로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병세는 갈수록 악화됐어요. 통증이 심해져 밤마다 신음이 이어졌고 날이 갈수록 얼굴은 더 야위어 갔지요. 그럼에도 시아버지는 한 번도 지친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새벽에 간호사가 들어와도 먼저 일어나 아내의 손을 잡아주며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늘 같은 말을 반복하셨지요. 마지막 순간도 그랬어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삼키며 말씀하셨어요. 여보, 고생 많았다. 이제 아프지 말고 편히 쉬어. 그 한마디를 끝으로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식장에서도 시아버지는 묵묵했어요. 슬픔을 드러내기보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절을 받으며 꿋꿋이 자리를 지켰어요. 하지만 빈소 한쪽에서 홀로 앉아 계실 땐 주름진 두 눈에서 끝내 참지 못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이 먹먹했어요. 평생을 한 사람만 바라보며 헌신적으로 살아온 남자의 모습, 그리고 홀로 남겨진 그의 빈자리가 어쩐지 더 안쓰럽게 다가왔어요. 그날 밤 남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를 집으로 모시는 게 어떨까?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거야. 처음엔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같은 지붕 아래 사는 게 결코 가벼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전부터 저를 아껴주셨던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제 편을 들어주셨던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홀로 남게 되었다는 사실이 자꾸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방도 남아있으니 아버지를 모셔야겠지요. 그 결정이 훗날 제 인생을 어디로 이끌지 그땐 알지 못했어요. 다만 한 사람의 고독을 덜어주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뿐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신 건 시어머니 장례가 끝난 지 보름쯤 후였어요. 짐이라고 해봤자 오래된 옷 몇 벌, 책상 위에 놓였던 낡은 책들과 작은 액자 몇 개뿐이었지요. 그만큼 삶을 단순하게 살아온 분이라는 게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방 하나를 내어드리면서 편하게 지내세요. 아버지 집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웃으며 말씀드렸지만 마음속은 묘하게 복잡했어요. 같은 지붕 아래 산다는 게 막상 시작되니 달라 보였거든요. 무엇보다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아침이면 예전엔 늦게 일어나던 제가 더 일찍 눈을 뜨게 되었고 옷차림도 신경이 쓰였어요. 예전에는 집안에서는 트레이닝복이나 헐렁한 티셔츠로 버텼는데 이제는 괜히 단정한 옷을 챙겨 입게 되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까지 신경이 쓰이지? 스스로 묻곤 했어요. 생활 패턴도 달라졌어요. 시아버지는 새벽에 일어나 산책을 다녀오고 신문을 읽으며 아침을 기다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자연스레 아침 식탁을 더 정갈하게 차리게 되었지요. 반찬 가짓수를 늘리기도 하고 국물은 꼭 뜨끈하게 내놓으려고 애썼어요. 예전 같으면 대충 차려내던 아침상이었는데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제 손끝을 달라지게 만든 거예요. 남편은 바쁘게 출근을 하고 나면 집에는 저와 시아버지 단둘이 남았어요. 정적 속에서 가끔 마주치는 시선, 서툰 대화가 오갔지요. 수고 많다, 아침 잘 먹었다. 그런 짧은 말 한마디에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시어머니 곁에서 한없이 다정했던 모습이 자꾸 제 눈에 겹쳐졌거든요. 하지만 불편함도 적지 않았어요. 집안의 사소한 동선조차 달라졌어요. 세탁기를 돌리거나 청소기를 밀 때에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의식이 따라붙었어요. 부엌에서 땀 흘리며 일하다 보면 괜히 옷깃을 여미게 되기도 했지요. 70세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건장한 체격과 꼿꼿한 자세,
그런 모습이 눈에 들어오면 설명하기 힘든 긴장감이 생겨났어요. 밤이 되면 더욱 묘했어요. 각자 방에 들어가 문을 닫지만 집 안 어디에선가 작은 기척이 들려오면 귀가 먼저 반응했어요. 물컵을 따르는 소리, 가벼운 기침 소리, 그리고 문득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스스로를 다그치며 이불을 덮었지만 쉽게 잠들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 속마음을 알 리 없었어요. 아버지 계시니까 마음이 든든하지? 나도 한결 안심돼. 남편은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웃음이 무겁게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 한구석에는 단순한 안도감 이상의 감정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으니까요.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생겨났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다정하고 차분한 어른이셨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눈빛에는 예전과는 다른 기운이 깃들어 있는 듯 했어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이 있었어요. 돌아보면 시아버지는 늘 웃고 계셨지요. 며느리야, 너는 아직도 허리가 곱구나. 여자가 저 정도 자세를 유지한다는 게 참 보기 좋아. 말은 칭찬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어딘가 은근한 울림이 가슴을 두드렸어요. 빨래를 개고 거실로 나왔을 때에도 그런 말은 불쑥 튀어나왔어요. 하루 종일 집안일 하는데도 피부가 어쩜 그렇게 곱니게? 내 나이가 믿기지 않는다니까. 그저 호의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말끝에 묘하게 느껴지는 온기가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가끔은 더 노골적인 농담도 흘러나왔어요. 늦은 저녁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시아버지가 와인잔을 기울이며 웃곤 했지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지 않니? 나이는 들어도 그런 욕구는 잘 안 줄더라고. 이제는 그걸 어디에다 써야 할지 고민이야. 그 말에 제 손끝이 덜덜 떨렸어요. 대답을 찾지 못한 채 그저 잔을 내려놓고 애써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밤에 거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려 할 때도 가볍게 던지는 말들이 마음에 남았어요. 며느리야, 저 뒷모습이 아직도 새색시 같구나. 내가 이 집에 들어와 주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평범한 말 같으면서도 가슴 깊은 곳까지 울리는 소리였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이건 단지 장난스러운 농담일 뿐이야. 아버님이 날 여자로 본다는 건 있을 수 없어. 하지만 속마음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어요. 밤마다 베개를 끌어안고 누우면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숨길 수 없는 떨림이 내 안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은 남편이 야근이라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었어요. 식탁에는 시아버지와 저 둘만 마주 앉아 있었지요. 간단히 차린 반찬과 따뜻한 국, 그리고 소박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처음엔 날씨 이야기, 뉴스 이야기 같은 평범한 말들이 오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며느리야, 너도 이제 쉰을 넘겼구나. 시아버지의 말에 저는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느새 그렇게 되었네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던 시아버지는 조용히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말이다. 마음은 그대로더구나. 늙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문득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보면 참 이상해. 순간 제 가슴도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 말이 단순히 삶의 철학처럼 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거든요. 식탁 위 불빛은 은근히 흔들렸고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제 손끝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버님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저도 가끔 그래요. 나이는 드는데 마음은 아직 제자리 같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순간 시아버지의 눈빛이 한층 깊어졌어요. 더 말을 이어가진 않았지만 그 한마디가 제 가슴 속에 긴 여운으로 남았어요. 그날 밤 불을 끄고 방에 누웠을 때도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그대로더구나.
저도 모르게 입술을 꼭 깨물며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어요. 아침 식사 후 남편은 출근을 했어요.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아버지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혹시 커피 한 잔 타줄 수 있겠니? 아침에는 그게 제일 좋더라. 저는 가볍게 대답했어요. 네, 아버님. 잠시만요. 부엌 찻장을 열어보니 아끼던 커피잔 세트가 맨 위 칸에 있었어요. 손을 뻗어봤지만 끝이 닿지 않아 곤란해졌지요. 저는 결국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제가 키가 안 닿네요. 혹시 좀 꺼내주시겠어요? 시아버지는 의자를 식탁 앞으로 당기더니 내가 해줄게 하시며 조용히 올라섰어요. 혹시라도 의자가 흔들릴까 걱정돼서 저는 무심결에 그의 허리춤을 잡아드렸어요. 조심하세요. 넘어지면 큰일 나요. 말씀을 드리는 순간 보인 시아버님의 반바지 겉으로 우뚝 솟은 그것을 보고 말았어요. 제 목소리는 평범했지만 손끝은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어요. 부엌은 고요했어요. 불빛만 은은히 내려앉은 채 숨소리마저 크게 들리는 듯 했어요. 의자 위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그의 움직임, 그리고 허리를 감싼 제 손길. 우뚝 솟은 아래.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 심장은 이상하게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가 커피잔을 꺼내 내려주며 작게 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이렇게 잡아주니 든든하구나. 그 말은 분명 농담처럼 들렸는데 제 귀에는 이상하게 울리며 박혔어요. 잔을 건네받으며 눈길이 마주쳤지요. 길지 않은 순간이었지만 확실히 평범한 시선은 아니었어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기운이 잠시 스쳐 지나갔어요. 커피를 내리고 잔에 따르며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어요. 하지만 손끝이 조금 떨려 커피가 소복히 넘칠 뻔했지요. 그 모습을 본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손이 왜 이렇게 떨리니? 혹시 내가 옆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 순간 제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아니에요. 뜨거워서 그런 거예요.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가슴속에서 요동치는 감정은 쉽게 감출 수 없었어요. 그날 커피잔에 담긴 향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눈을 감아도 허리춤을 붙잡던 제 손길의 기억과 우뚝 솟은 아래를 상상하며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그날 저녁은 오랜만에 세 식구가 한자리에 앉은 날이었어요. 식탁 위엔 간단한 찌개와 반찬, 그리고 소박한 웃음이 함께했지요. 아버지, 입맛에 맞으세요? 제가 묻자 시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어요. 내가 차려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 늘 고맙다. 기분 좋으니 소주도 좀 가져와 보겠니? 남편도 옆에서 덩달아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간단한 술자리는 길지 않았어요. 남편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일찍 자야겠어. 아버지, 아내랑 천천히 술 한잔 하세요. 그 말과 함께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고 집안에는 곧 고요가 내려앉았어요. 남겨진 저와 시아버지는 식탁 위 소주 한 병을 마주보며 웃었어요. 며느리야, 혼자 마시면 심심하잖니. 같이 한잔 해줄래? 그의 권유에 저는 잔을 내밀었어요.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서로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지요. 술잔은 금세 비워지고 목소리는 점점 낮아지고 저에게도 취기가 올라왔어요. 시아버지가 천천히 말을 꺼냈지요.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몸과 마음은 늘 젊은가 보다. 오늘따라 많이 뜨겁구나.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전해졌어요. 저는 대답을 못한 채 얼굴이 빨개지고 잔을 기울였고 술 기운은 더욱 깊게 번져갔어요. 취기가 많이 오르신 것 같은 시아버님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제 옆에 다가와 앉았어요. 저는 혹시라도 남편이 깰까 조마조마하고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시아버님은 과감했어요. 그리고는 한 손은 제 허벅지에, 한 손은 등에 얹고 저를 더듬기 시작했어요.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신음이 남편에게 들릴까 꾹 참았지만 주체할 수 없는 몸의 떨림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님은 그런 저를 보고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시아버님의 단추를 풀고 시아버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어요. 남편이 방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이 거실의 불빛 아래 금기의 불꽃이 타오르고 말았지요.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식탁 위엔 전날 마시다 남은 술병이 아직 놓여 있었고 그 모습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손끝엔 아직도 어젯밤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고 그 사실이 더 큰 죄책감으로 밀려왔지요. 씻은 듯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몸도 마음도 쉽게 그러질 못했어요. 부엌으로 들어서는 발자국 소리에 숨이 먼저 가빠졌어요. 시아버지가 조용히 나타나셨지요. 언제나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어요. 짧은 순간 마주친 그 시선에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며느리야, 어제는 미안하다. 낮게 깔린 목소리에 저는 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냥 술 기운에 잠깐. 말끝은 흐려지고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차갑게 울려 퍼졌지요. 남편이 방에서 나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태연한 얼굴을 지었어요. 하지만 서로의 눈은 쉽게 피할 수 없었어요. 짧게 스쳐 지나가는 순간마다 어젯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남편이 현관문을 닫고 나간 후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그제야 시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더 이상 내게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어쩌다 보니 선을 넘었구나. 저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어요. 죄책감이 몰려왔지만 한편으론 이상하게도 그의 말 속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부정할 수 없는 설렘이 내 안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달라졌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우리는 말을 아꼈어요. 하지만 짧은 눈맞춤, 의도치 않게 스친 손끝, 그 모든 순간이 평범하지 않게 다가왔어요. 밤이 되면 더욱 힘들었어요. 남편이 곤히 잠든 옆에서 저는 쉽게 눈을 감을 수 없었어요. 어젯밤의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고 억누르려 할수록 심장은 더 크게 요동쳤어요. 이건 분명 잘못된 일이야. 그런데 왜 내 마음은 자꾸만 흔들리는 걸까? 자책과 욕망이 동시에 밀려오며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어요. 저는 거실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걸레를 잡고 허리를 굽힌 채 움직이는 동안 등 뒤에서 시아버지의 발소리가 다가왔지요. 수고가 많구나. 내가 좀 도와줄까? 그 말과 함께 나의 하체에 머무른 손길이 평범한 격려처럼 느껴지진 않았어요. 노골적인 터치가 묘하게 저의 그것을 자극했어요. 앞치마를 걸치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그랬어요. 좁은 공간에서 스쳐 지나가는 순간 시아버님의 나를 향한 터치는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허리를 스치듯 지나가는 감촉이 이상하게 크게 다가왔어요. 무심코 흘러나온 저의 신음소리와 몸의 반응이 시아버님을 더욱더 그렇게 만든 것 같았어요. 빨래를 널던 날 허리를 세우고 팔을 올려 빨래를 널고 있을 땐 시아버님은 뒤로 바짝 다가와 몸을 겹쳤어요. 저도 모르게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지만 제 안에서는 금이 가듯 흔들림이 일어났지요. 왜 이렇게 느껴지는 걸까? 그냥 남편의 아버지인 시아버님인데 왜 더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드는 걸까?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건 잘못된 일 넘어서선 안 되는 금기라는 걸요. 하지만 몸과 마음은 자꾸 다른 대답을 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아래는 이상하게 뜨거워지고 눈길은 점점 더 오래 머물렀어요. 밤마다 그때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이불 속에서 눈을 감으면 등에 닿았던 따뜻한 온기, 귓가에 맴돌던 낮은 목소리가 다시금 제 안에서 불씨를 살렸어요. 더는 흔들리지 말아야 해. 하지만 왜 이렇게 갈망하게 되는 거지? 그 갈등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마치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는 듯 어느 쪽을 선택하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지요. 그날 밤 집은 고요했어요. 남편은 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친 뒤 빈잔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 달빛은 유난히 밝았어요. 그 빛이 마치 제 마음속 혼란을 모두 들여다보는 것 같아 괜히 불편했어요. 그때 뒤에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자 시아버지가 조용히 서 계셨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은 오래도록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며느리야, 요즘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구나. 상철이 때문에 그런가 보지? 낮게 깔린 목소리에 저는 급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오히려 무료했던 일상에 힘이 됐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많은 말이 숨어 있었어요. 겉으로는 위로와 감사였지만 서로가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의 정이 아니라는 걸요. 순간 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방 안에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그 빛 아래에서 우리 사이의 거리는 너무 가까웠어요. 말없이 마주선 채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순간이었지요. 가슴이 쿵쾅거리며 울렸어요. 지금 이 순간 선택해야 한다. 넘어설 것인가, 멈출 것인가. 심장은 원하고 있었지만 머리는 끊임없이 저를 붙잡았어요. 아버님, 우리 이쯤에서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저 상철 씨에게 너무 미안하고 또한 무서워요. 입술에서 나온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했어요. 시아버지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아내를 잃고 또 아들까지 잃고 싶지 않구나.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있지. 그 한마디에 제 눈가가 젖었어요. 욕망과 설렘, 금기와 죄책감이 모두 뒤섞여 가슴을 조여왔지만 그와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우리는 결국 한 발 물러섰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지요. 우리는 이미 금기의 불꽃을 본 사람들이라는 걸요. 남편이 모르는 사이 짧지만 뜨거웠던 금기된 사랑은 내 마음 깊은 곳에 각인처럼 남았어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 감정은 내 안에서만 묻어두자. 다시는 꺼내지 말자.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그날의 떨림은 다시 떠올라 나를 흔들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 또 시아버님을 마주해야 하니까요. 제가 이 마음을 완전히 접을 수 있을까요? 황혼의 삶에 찾아온 이 비밀스러운 불꽃은 지워지지 않을 또 하나의 그림자가 되어버렸어요. 황혼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음을 흔드는 만남과 선택 앞에 서게 되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여운을 남겼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황혼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